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10년 전 우리에게 630억 달러에 이르는 무역 흑자를 안겨둔 중국은 지난해에 10억 달러로 무역 흑자 규모가 급감하더니 올해는 역대 최대 속도로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약 380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8%가 감소했는데, 이는 중국의 주요 수출입국 23곳 가운데 최대폭으로 대중국 수출 규모 순위 역시 2위에서 5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렇게 수출은 급감한 반면 수입은 꾸준히 늘면서 올 상반기 대중무역 수지는 약 8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역대 최대폭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 경기 악화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기술 격차가 계속 줄어드는 것도 우리에겐 큰 과제로 남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융투자분석기관이나 중국은행연구원과 같은 비교적 공신력 있는 기관들 역시 관련 내용을 상세 수치와 함께 보도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관들 역시 한중 간 첨단 산업 기술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중국의 비교 우위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반도체 쪽의 저부가 저기술 쪽은 중국 기업들이 열심히 추격하고 있어 수년 내 중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내 점유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나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중 간의 무역 수지가 역전되고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역시 좋지 않자 요즘 중국의 플랫폼에서는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우리를 걱정해주는 참 고마운 분들의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플랫폼에서 경제, 사회 이슈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며 인기를 얻고 있는 한 인플루언서 역시 지난 6월 10일부터 잇따라 영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염려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중 간의 무역 수지 역전을 먼저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首先是国家层面，韩国连续8个月出口连跌，连续15个月出现贸易逆差。为啥？因为韩国太小，只有我们浙江省这么大，他们内循环根本养不活自己，靠的就是出口。曾经他们引以为傲的汽车、半导体、医美、造船等等，在全世界那是横着走。在21年7月被正式认定为发达国家 ，GDP 跃居全球前10，人均国民年收入高达3.5万美元，差不多20多万人民币，本科率高达70%。听起来好像国富民强，人人有书读，人人是中产。今天的韩国怎么样了呢？5月份韩国对外出口总额同比减少15.2%，就连引以为豪的芯片出口5月份也下滑了36.2%，经济是止不住的崩溃。 이렇게 신이 난 이분은 본격적으로 한국의 물가부터 걱정해 주는데요. 今年5月，韩国五花肉涨价11.4%，炸酱面涨价12.5%。韩国人的必备食物之一，大葱和鸡蛋已经分别上涨了227.5%和41.7%。韩国统计厅数据，韩国餐饮涨价速度创1992年5月以来的最高纪录。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한번 중국의 물가를 걱정해 볼까요? 먼저 이에 앞서 지난 6월 18일 중국이 뉴스로 보도한 중국 중산층의 수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近日，有专家提出了一个说法，月入3000元就算中等收入群体。他表示，按照这个标准来衡量，我国中等收入群体规模已达4.6亿人，已是世界上最大规模的中等收入群体。 3,000위안이면 하나로 약 53만 원인데, 해당 발언을 한 이는 중국 절강대의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국가발전연구원의 원장직을 맡고 있는 리슈 교수로 당국의 핵심 요직을 맡고 있는 이가 말한 것이니 그 공신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 5월 26일 신화닷컴은 월 2만 위엔, 하나로 약 350만 원을 벌어도 중국식 식사 한 끼를 하기도 어렵다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급격하게 오른 물가 때문입니다. 매체는 요즘 온라인에서 중국의 직장인들이 식사비가 너무 비싸다는 푸념과 원망이 자자하다고 전했는데요. 중국의 대도시를 기준으로 가장 간단하게 한 끼를 먹으려 해도 최소 40위엔, 하나 약 7,000원이 들어간다고 매체는 보도했는데, 중국 직장인들의 43.7%는 적정 점심값으로 3,500원 이하를, 85.2%는 5,300원을 넘지 않는 선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급여 수준이 높은 상해, 북경, 광주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식대로 월급의 3분의 1을 쓰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신화닷컴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보도대로 중산층이 약 53만 원을 버는데, 이 가운데 식비로 3분의 1인 약 18만 원을 쓴다는 것인데, 이 정도면 남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분의 오지랖은 이번에는 한국의 청년 실업률로 넘어갑니다. 今年4
4月，韩国20岁至39岁人群中有66万人口登记为休息人口，就是那些不工作、不考试、不求职，也没有再生育的人。与此同时，外卖员已经达到43万人，创下了历史新高。为啥呢？失业后的退路都成了打工人内卷的红海。 우리 채널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 있듯 현재 중국은 역대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청년 실업률은 이미 20%를 넘겼으며 8천만 명이 배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전체 취업자 가운데 5분의 1이 배달 노동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청년들이 약 2천만 명가량 됩니다. 여기에 6월 16일 북경일보가 보도한 중국 국가통계국이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이들도 모두 취업자 통계에 집어넣고 있다는 소식을 보면 중국의 실업률이 20%라는 말 역시 믿기 어려울 만큼 실상은 더 참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남 걱정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걱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분은 우리의 출산율까지 걱정해주며 해결 방안까지 제시해 주었습니다. 然后就是生不起啊，生育率跌到了0.78，每200个人只生78个人，打破了世界纪录，朝着人口消失一路狂奔。那怎么办呢？不开玩笑的说，他真的得换个人填了。盲目的追随美国，显然已经伤害到韩国的利益了。相反，如果积极改善与中国之间的关系，抓住与中国合作的机遇，情况就大不相同。韩国想改善经济，真的得好好想想了，嘿嘿。 이에 대해 한적한 공원에서 더위를 피해 쉬고 계신 한 어르신이 정확한 답을 주셨는데요. 很多人也喜欢嘲笑韩国，你看到过这样的报道吗？韩国呢，有一定特殊的地方，它就民族自尊心呢过分高扬。但是从经济角度讲，这个人均的富裕程度、人均的 GDP 啊，这个其他各方面，中国比不上韩国地方也很多，没有理由看不起人家。看到别人的优点，看到别人好的地方，更要看到自己的不足。首先，人家韩国的签证在全世界都是有100多个国家免签的。是啊，我们中国才几个呀？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북경, 상해, 광주, 심천의 젊은이들이 서울의 젊은이들보다 나은 점이 있나요? 한국 보고 웃지 마라. 터지지 않아서 그렇지 중국이 한국보다 좋은 게 있긴 한가? 한국의 산업 구조는 너무 단일화되어 있고 지금 많은 부분을 중국이 대체하고 있으니 조만간 한국은 개도국 될 듯. 중국도 위험하긴 마찬가지. 점점 한국처럼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 비웃을 때야? 중국이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지. 말씀의 요점이 뭔가요? 우리는 심지어 대출도 안 되는데 그런 우리가 한국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말인가요? 저출산율 1위 한국, 2위 중국. 지금 말하는 게 중국 상황 아닌가? 한국 사람 조롱해봐야 뭘. 그럼 중국은 좋은 점이 뭔데? 우리 스스로나 반성하길. 지금 집값 하락이 한국보다 더 심함. 영상에 나오신 분 한국 사람처럼 생겼네요. 그냥 우리 걱정이나 하시죠. 우리 집 일도 해결 못하고 있는 판에 한국까지 걱정해야 함? 중국도 한국과 별반 다를 바 없는데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저 할아버지 보통 분 아닌 듯. 저게 진짜 솔직한 말 아닌가? 요즘 무섭게 오르는 물가에 취업난 그리고 세계 경제의 불안까지 좋은 소식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다들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가게 경제가 더욱더 윤택해지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